다음 주 15일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대선 이후 6월 18일로 연기됐죠. 이 후보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에 고법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선거운동 기회 보장,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피선거권이 도중에 박탈될지 모른다는 이른바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7부 결정 이후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도 오는 13일, 27일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연기했습니다. 자, 앞서 이 후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잠시 해프닝이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날 고법이 재판을 연기하자 헌법 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다.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자, 5월 1일 파기환송 다음 날 곧바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우편 송달 절차를 생략한 채 집행관 송달을 결정하는 등 아주 신속하게 움직였던 서울고법이었는데 이제 재판기일 연기를 요청한 지 1시간 만에 바로 받아들였거든요. 5일 동안은 이제 고법이 입장을 안 냈는데 갑자기 바뀌게 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원영석 변호사는? 저는 사법부가 이재명이라는 개인한테 굴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날로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파기환송심이라는 건 뭡니까?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유죄 취지는 사실상 확정이 된 거고 뭐 굳이 해봤자 양형 정도인데 양형도 뭐 1심에서 이미 그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양형도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 절차를 선거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막는다? 아니면 지연한다? 아니 이거보다 더 불공정한 선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그 재판의 연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거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어떤 뭐 형사소추과 관련한 불소추 특권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이런 개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뻔히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대통령 뭐 혹시라도 뭐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 전에 반드시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도 그걸 하지 않았다. 이거는 뭐 사법부가 이재명 개인한테 굴복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럼에도 방금 뉴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굴복해서 공판기일을 대선으로 연기했다라는 주장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그런 대법원이라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겠습니까? 만약 이재명이 굴복하면 당연히 무죄로 상고 기각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정반대 논리를 얘기하니까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렵고 한마디로 세 가지 역풍에 결국은 주저앉았다. 이재명 죽이기, 대선 개입을. 첫 번째로는 이제 강력하게 민주당이 반발에 나선 거예요. 일단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요구를 했고 이거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고 이재명 죽이기다. 그래서 이걸 계속 밀고 나갈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도 하고 대법관들도 탄핵하고 또 청문회도 열고 그리고 또 국정조사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특검까지도 발의할 수도 있겠다라고 총동원 투쟁에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물러선 것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시민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다 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재판 기록을 한번 열람을 했는지 재판 그 공개를 한번 해라라고 100만인이 넘는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역풍은 이 법원 내부에서도 엄청난 비판에 직면한 거 아닙니까? 현직 부장판사들이 실명으로 비판해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져라, 사과하고 사퇴해라. 그리고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사조직이냐.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까지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이제 사법부 파동의 역사를 보면은 전국법관 대표회의를 통해서 2명의 전직 대법원장이 물러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대선 후로 공판을 연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자신들이 밝힌 공판기일 연기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2번째는 재판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저는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어요. 사법부에. 그러면 애초에는 균등한 선거 기회를 침해하는 걸 몰랐냐? 그리고 재판의 공정성 있는 걸 몰랐냐? 왜 사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니까 고법이 이렇게 후퇴하는지. 이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이재명 죽이기, 또 검찰도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좀 따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대법원의 이제 파기환송,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장 말씀하신 대로 왜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냐 이런 주장도 있지만, 또 방금 나온 기사 이런 걸 보면 뭐 현직 부장판사나 법조계 인사 발언을 보면 이게 재판기를 미루는 거는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스스로 또 굴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사법부 신뢰에 타격을 많이 줄 거다. 대선 후 재판이 재개돼서 결과를 내놨을 때 또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이 예상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문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이런 모습이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먹지 않는다면 어떤 게 사법부의 신뢰를 저는 이렇게 해칠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유력한 정치인이다 이런 걸 떠나서 사실은 파기환송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받았을 때는 국민들의 그 함의에 대해서는 다 알 것이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바로 그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이라고 그때 바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법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예시가 그 조봉암 그 독립운동가랑 그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그 파기환송 유죄받은 건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시가 다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판기일이 연기되니까 바로 합당한 결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법원이 사법부에서 선고가 나오면 그건 합당한 것이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나오면 사법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어떤 진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왜 사법부가 이렇게 굴정적인 모습, 그것도 대선 후보한테 이렇게 굴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나서 어떻게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외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그 사법적인 리스크는 우선 대선 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여러 재판건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건 저는 오로지 국민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거에 대한 연기된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투트랙으로 아주 교묘하게 당 입장에서는 사법부를 압박하면서도 본인 입에서는 또 본인 입맛대로 결정이 나오면 합당한 결정이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많이 저는 앞으로 심판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이 정치의 사법화가 이제 크게 논란이었는데, 이번 거는 이제 사법의 정치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법조인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아니,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은 사법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지금 핵심인 거죠. 그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다? 이건 지금까지 법원이 하던 행태와는 다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 많잖아요. 포토라인에 써야 될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근데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자체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조차도 자제했던 건데, 이번에는 사법부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지금 정치적인 선거를 앞두고 이런 중대사건을 처리를 급속하게 하다 보니까 뭐 졸속심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 이 문제가 드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앞으로 정치하실 분들인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제 말을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법원이 검찰의 기소장대로 따옴표 판결문을 써서 제 정치 생명을 뺏는다고 한다면은
전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역지사지를 해보자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무슨 뇌물이나 무슨 폭력 사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 횟수를 비교 안 하더라도 정치인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피선거권까지 뺏겠다라는 이 발상 자체가 저는 정치 기소, 정치 재판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여론이 별로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원영석 변호사님께서도 공정성 얘기하셨는데 공정성이 사법의 생명이죠. 근데 공정이라는 것은 그 단독만 놓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누구와 비교했을 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는 비교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비교를 해본다면은 공정성 여부는 전 국민들이 다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선거 운동 기간 21일 동안에 5번 기일을 지금 잡았는데 그럼 16일 정도 선거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들은 21일을 쓰고 이재명 후보만 16일을 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116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 운동의 기회 균등 보장 이 헌법 조문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어제 고등법원에서도 기일 변경을 하면서 제가 언급한 이 헌법 조항을 적시한 그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이 타당하게 잘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거는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 본인이 많은 재판 일수를 받는 거는 본인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의 일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적절치가 않고요. 아니 근데 그 논리로 죄를 지었다고 단정하시면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무죄 추정 원칙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 당신은 범죄자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다른 듭니다. 사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예. 이 파기환송심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은 났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예, 낮다고 예. 해서 그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고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가 있나요? 아직 형량도 안 나왔는데. 아니,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그 재판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일반인들보다 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치를 해서 선거를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근데 일반 사건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일반 식으로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을 9일 만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일반 신속하게 사건에서? 할 수도 있죠. 그 절차 문제가 아니, 한 예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빨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불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신속하게 재판을 하는 게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그런 예를 본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모든 재판들은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된 게 훨씬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불공정하다고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판을 해온 겁니다. 네. 예.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갑니다. 대법원장, 대법관들 이 탄핵이 무서웠나 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고등법원의 현명한 판단이다. 애초 대법원이 선거 개입하려는 의도가 뻔했다. 이런 의견. 조희대 대법원장은 애초부터 파기 재판했어야 한다고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대법원이 무리하게 서두른 건 맞지만 2심 재판부가 모조리 뒤집어 원성을 산 것도 사실 아닌가?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국민이 또 이겼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국민이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대법원 윤석열 편, 고법원 이재명 편 이런 건가?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 전 선거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기존 재판이 계속될 것인가? 이게 여전히 좀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헌법 84조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또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을 연달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총 5개의 재판은 재임 중에 모두 중단됩니다. 또 행위 조항을 삭제한 이 선거법 개정안 이게 공포가 되면 선거법 사건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면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재판 연기에도 상관없이 14일 또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어제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12명 대법관을 증인으로 하는 청문회 계획서까지 의결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재임 중 재판이 중단되는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차라리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 이렇게까지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놓고도는 이제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문재용 부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어떤 난도질하는 그런 법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냥 자기 멋대로 그 본인의 죄를 이제 판결받지 않기 위해서 또는 피하기 위해서 또는 대통령 기간 동안에 어떤 판결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대로 대통령 되기 전에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을 이용해서 본인 멋대로 그 법을 바꿔버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 법 개정에 대해서는 거의 범죄자에 대한 면죄부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현재 그 당선 또 확률이 유력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형사 재판 정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 아직 그 이제 판결이 아직 나지 않은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든 재판이 중지되고 어떤 판결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 그 국정을 운영할 때 동안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는 무도하고 굉장히 뻔뻔한 입법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매 선대위 발언마다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고 그러니까 치밀하기보다 아주 이제 직격탄을 날립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희대 그 개인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그 사람한테 압박을 주고 그리고 이 법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 유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거를 지지자들과 민주당의 수많은 이런 그 당원들을 이용해서 너무 개인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 도전하는 자가 사실 법 위에 쓰려는 행위가 되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것인데 이런 행위를 너무 버젓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뭐랄까 이제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상 폭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분이 법 위에 서면 되겠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법 위에 서면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는 이유로 또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이유로 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살해를 당해도 안 되죠.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을 향한 수사와 기소가 공정했는가, 정당했는가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자다라고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했다면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1위에 나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대통령 재임 기간에 검찰권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재명 죽이기 또 그리고 민주당 죽이기 그리고 김건희 보호하기 이건 뭐 전 국민들이 다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새삼스럽게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우리 문 대변인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민의 심판은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저도 승복을 하고 우리 문 대변인도 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승복을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승복을 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심판이니까. 근데 주권자인 국민의 이 심판을 받을 그런 권리를 대법원이 뺏으려고 한 이 부분 얼마나 잘못됐는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조봉암 사례하고 DJ 사례는 전혀 다르다고 했는데 조봉암과 DJ 사례는 한마디로 정적을 죽이기 위한 사법 살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도 결국은 이재명 후보 정적을 죽이기 위한 그런 행위였고 이게 결국은 역풍에 직면하니까 스스로 또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이다. 그래서 두 분들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를 주장하려면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고 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잘한 것이고 고법에서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둘 다를 인정을 하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재명 외에 대통령 출마 금지하는 법을 차라리 통과시킵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대법원 파기 환송 뻘짓과 부작용으로 민주당이 이제 겁을 상실한 것 같다. 이거 역풍 불 거다. 이런 의견. 반면에 국민이 대통령 뽑았다면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당연히 재판 중단돼야 된다. 이런 의견. 윤석열 계엄 쿠데타 조의되는 사법 쿠데타. 조요토미 히데요시 자진 사퇴하라. 이런 풍자적인 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방탄법이 아무리 이상해도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건 이게 윤석열 내란에 질린 민심 탓인가?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군을 풀어가지고 국회에 난입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까? 똑같은 논리로 사법부가 칼을 들고 한 정치인의 정치 생명을 박탈하려고 덤비면은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그게 정의인 겁니까?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과거에 인혁당 사건 사법살인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때도 대법원이 합법적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였거든요. 이게 우리 사법의 역사입니다. 뭐 지금도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담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참 힘든 게 뭐냐면 너무 편의적으로 단어를 쓰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면 당무우선권.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윤석열 후보 당시에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당무우선권이거든요. 지금은 김문수 후보한테 당무우선권 또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 11차례나 기일을 잡아줬고 그 많은 얘기를 호수의 달그림자까지 시까지 읊을 정도로 방어권을 줬는데도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분들이 그분들이신데 이재명 대표의 상고심의 이 짧은 기간의 졸속 심리를 방어권을 기점으로 본다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도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사법 자제의 원칙,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우리가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도 보십시오. 사법부가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정치적인 오해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치의 가장 먼 곳으로, 그러니까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서울고법이 기일도 선거 운동기간까지 잡아가지고 이 사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정치의 사법 자제, 그러니까 정치 개입을 한 주체는 대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을 바로 잡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요, 이 탄핵에 대해서도 남용 자꾸 얘기하시는데 집안에 강도가 10번 들어오면 10번 신고하면 그 신고 남용입니까? 강도가 30번 들어오면 30번 신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탄핵당할 짓을 30번 하면은 30번이 뭡니까? 탄핵당할 짓을 하면 탄핵을 하는 거죠. 우리 헌법 65조의 법관도 탄핵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게 유불리를 떠나서 사법부, 그것도 최고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등등의 범죄가 성립을 해요. 그렇다면 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전 탄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아니. 아까 문정영 대변인께서 면죄부법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면죄부를 줍니까? 재판을 정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재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단어는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는 아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너무 표현을 침소봉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파기환송 유죄 받으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거법 위반 별게 아니에요. 골프를 마치 쳤는데 안 친 것처럼 얘기해갖고 그거를 지금 대법원에서 너 그 골프 쳤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직시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그 조봉암 독립운동한 거랑 그 비교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 앞에서 사법 살인을 맞고 살아서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군중을 선도하고 몰아가니까 전 그 표현을 한 거지. 그게 본질적으로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잘못을 해서 지금 파면이 된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거를 너무 이제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마치 그게 본인을 어떻게 뭐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한 행위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 당내 지지자들한테 활용을 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원영석 네. 변호사. 본질은 정적 죽이기다니까요. 원영석 변호사 이제 신인규 대표도 이거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뭐 국힘이나 뭐 이런 걸 거론하면서 내로남불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어요. 이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뭔가 오해하고 계신데 네. 지금 그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 선고 내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판결을 내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판결이 나에게 불리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 말씀 일단 드리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법
물론 이게 뭐 면제부법이고 뭐 문제도 있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느냐의 문제가 있긴 있는데 본인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재판정지법을 만들고 그게 다수당인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그것이 거부권을 뭐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겠죠. 그게 거부권이 행사가 안 돼서 확정이 되면 사실은 그 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이제 그 아까 면죄부 줬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문정인 부대변인이 선거법 개정안의 그 행위조항 삭제 네, 요걸 네. 얘기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게 그 과거까지 소급 적용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통과되면? 형사는 원래 그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 중일 때는 그러면 소급해서 면소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는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면소가 되는 거죠. 재판 결과. 지금 진행 중인 네, 사건. 처벌 예, 근거가 진행 없어요. 중인 예, 사건은 소급해서 예. 과거 사건까지는 아니고 지금. 네네. 예, 예.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댓글 가슴에 와닿습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 역풍, 민주당의 독재 입법의 역풍, 서로 협박들 하고 있다. 이번에 투표 안 할란다. 국민들은 징글징글하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이제 AI로 사법부를 만들어 대체해야 할 때가 왔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